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불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좁고 답답한 환경, 변화 없는 일상, 고루한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라 사정이 어렵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민을 고민하곤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 쓴 여행의 기술에 등장하는 귀스타브 플로베르도 그런 불만을 느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깊이 혐오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이 살던 도시 루앙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프랑스 전반을 답답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철도, 독, 크림타르트, 왕권, 단두대를 만들어낸 것을 자랑하는 이 좋은 문명의 경멸밖에 느낄 수 없다. 그는 프랑스인들이 지나치게 속물적이고 편협하며 사회 전반이 획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르주아지가 하는 가장 진부한 말에 가끔 놀라곤 한다. 그것은 도저히 보아 넘기기 힘든 몸짓과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 어찌할 정도의 멍청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이 깊어질수록 그는 프랑스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플로베르는 법을 공부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자라며 자신이 결국 평범한 지방 검사보가 되어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내 꿈속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시적이고 그렇게 광대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나의 삶은 결국 다른 모든 사람의 삶과 같은 것이 되어버릴 거야. 단조롭고 양식 있고 멍청한 삶. 그는 미래를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는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더 이상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자유를 얻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어디든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양을 원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동양이란 단어는 오늘날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동양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 플로베르는 이집트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동경했던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자신이 싫어했던 것들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이집트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태양 만세, 오렌지 나무, 야자나무, 연꽃 만세,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리고 나무로 벽을 침방에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서늘한 천막 만세. 그에게 동양, 특히 이집트는 부르주아적 계산과 속물이 없는 낭만과 자유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친구 막심 듀칸과 함께 1849년 10월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강렬한 감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리자 귀가 멍멍할 정도의 아우성이 들려왔습니다. 흑인 남자, 흑인 여자, 낙타, 터번을 두른 사람과 그 좌우의 처첩들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런 혼돈과 원색적인 감각이 자신을 압도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야말로 프랑스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는 쉰 목소리, 웃음소리, 흐느적거리는 듯한 하얀 가운, 두툼한 입술 사이로 번쩍이는 상아색 치아, 먼지가 덮인 발과 목걸이와 팔찌, 베토벤의 교향곡 한가운데로 끌려들어온 느낌이다. 그는 이집트에서 자신이 원했던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을 발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처음에 강렬한 감각이 사라지자 점점 익숙한 풍경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신전들이 모두 똑같아 보였고 이슬람 사원과 풍경들도 다 똑같아 보였다. 그가 프랑스에서 느꼈던 권태는 결국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이국적으로 보였던 감정이 결국은 자신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특정한 장소를 완벽한 이상향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는 자신이 속한 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미화했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이 애정을 느끼고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에 어떤 땅덩어리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다른 땅과 구분하는 조국의 관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조국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플로베르는 결국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떠나기 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프랑스를 무작정 혐오하지 않았고 동시에 이집트 역시 이상적인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집트를 꿈꾸었지만 결국 이집트를 떠나면서 진정한 여행이란 외부의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플로베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한국이 싫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주인공 게나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원작에서 게나는 호주로 떠나지만 영화에서는 뉴질랜드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감독은 뉴질랜드가 여성 인권과 자연의 생명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게나가 찾고자 하는 삶의 방식과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게나는 한국에서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국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처음 호주로 갈 때에는 그 이유가 한국이 싫어서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한국이야 어떻게 되든 괜찮아. 망하든 말든 별 감정 없어. 이제 내가 호주로 가는 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처음엔 한국이 싫어서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은 플로베르가 이집트를 여행하며 겪은 경험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싫어서 떠났지만 결국 외국에서도 권태를 느끼며 장소만 바꾼다고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게나 역시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같은 고민을 합니다. 밥을 먹는 동안 나는 행복도 돈과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행복에도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이 있는 거야.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어디서든 행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떠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로베르가 프랑스로 돌아온 후 나에게 조국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게나도 단순히 한국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결국 플로베르가 이집트를 떠났던 이유나 게나가 한국을 떠났던 이유는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고 싶어 떠나지만 떠남을 통해 결국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떠난다는 선택이 언제나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떠나보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